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과정 1년차 홍석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고요. 2010년에 나왔던 페이퍼고, 저널은 아니고 스카에서 소개되었던 페이퍼입니다. 일단 데모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모켓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그 데이터를 이제 에디팅을 하는데, 트레이토리를 에디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멘트와 이제 힘을 좀 정리를 하고 기존 모션이 있고 이제 기존 모션 데이터로부터 이제 이 캐릭터에 존재하는 힘이나 모멘텀을 계산을 해서 그걸 에디팅한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어 다이나믹스는 지금 얘가 두 바퀴를 돌아서 발차기를 하는데 더 많이 돌고, 레슨은 좀 덜 돌겠죠. 그래서 데모 영상이 5분이에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본 동작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서 일단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점프해서 손을 이렇게 착지하는 동작인데, 이제 이쪽이 지금 색깔이 좀 어두운데 이쪽이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좀 덜 뛰거나 좀 많이 뛰는 동작들이 이제 들어갔죠. 이런 거를 소개하는 논문이죠. 일단 오버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다 모캡을 처음 오리지널 데이터는 다 이제 모캡을 통해서 봤고요. 근데 모캡 데이터는 각 프레임마다 포지션 또는 이제 그 로테이션 값으로 존재하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미분을 해야 이제 속도라든지 가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랑 가속도를 알고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풀어야 모멘텀을 구할 수 있고, 모멘트를 구할 수 있고, 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인버스 다이나믹스라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발표했던 이제 그런 복잡한 인버스 다이나믹스가 아니라 그냥 인버스 다이나믹스와 포워드 다이나믹스의 개념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야구공을 쳤을 때 얼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쳤을 때 그 트레이토리가 어떻게 돼 있지, 이제 x를 구하는 거고,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션 데이터가 이미 시간에 따른 위치값이잖아요. 그걸 미분해서 수치적으로 미분해서 다시 그러면 얘가 이런 트레이토리를 가지고 움직일 때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게 그냥 간단히 인버스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모멘텀 프로파일이랑 포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에디팅을 하게 되는데, 에디팅을 할 때 이제 막 풋 스케이팅이 일어난다거나 그 캐릭터가 땅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에디팅을 했을 때 센터 오브 매스부터 트레이토리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센터 오브 매스만 이제 트레이토리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점프를 하는데 좀 많이 뛰었다면은 팔이나 다리가 더 굽어지거나 더 벌어지거나 이제 그런 기타 다른 림브에 대한 동작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를 먼저 맞춰준 다음에 그 나머지 팔과 다리에 대한 훌바디는 어떻게 풀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벨로시티 피드백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위에 두 가지가 풀리는데 이제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뭐 땅을 뚫고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이제 파이널 포지션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라든지 동작을 유지하는 그 듀레이션 오브 모션도 사용자가 컨스트레인트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션을 어떻게 아날리시스 하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일단 모켓 모션 데이터로부터 물리적인 프로퍼티들이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뉴머리컬한 데리버티브는 쉽게 할 수 있죠. 타임 윈도우를 작게 잡은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주어지는 거는 당연히 이제 포지션 데이터고, 그것을 미분하면 속도가 될 것이고, 두 번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한 값을 우리가 필요한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그 캐릭터에 가해진 힘은 이렇게 F는 M에 이꼴로 쉽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여기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식은 사실 저게 다예요. 근데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좀 적분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 내에서 다 계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멘텀과 폴스의 관계식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논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모션을 에디팅을 할 때 폴스 프로파일을 에디팅을 하거나 아니면 모멘텀 프로파일을 에디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폴스를 먼저 에디팅을 한다면은 지금 이게 지금 돛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폴스를 접근하면 다시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폴스나 모멘텀을 에디팅을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그 트랙토리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 x는 우리가 앞에 구했던 이 x랑 다르죠, 당연히. 왜냐면은 앞에서 이제 구한 값들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이제 구했는데 그 프로파일을 에디팅을 하고 난 결과를 얻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접근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니어 모멘텀을 만약에 먼저 에디팅을 했으면 한 번만 그냥 접근하면 트랙토리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폴스를 먼저 에디팅을 했으면은 두 번 접근해야 첫 번째 접근을 해서 P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접근을 해야지만 트랙토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관계식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X는 포지션하고 센터 오브 매스인데 그럼 센터 오브 매스는 모든 그 아브젝트 전체의 센터 오브 매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조인트별로 얘기를 하는? 전체 센터 오브 매스를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은 그럼 몸의 가운데 점의 트레지토리만 지금 구하는 거라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배꼽 근처라고 할 수 있는데 팔을 이렇게 벌리면 센터 오브 매스가 사실 움직이잖아요. 그걸 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람 바디의 하나의 원통 실린더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는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 점 하나를 가지고 이 복잡한 동작에 대한 에디팅까지도 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센터 오브 매스 트랙토리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나머지 팔과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두 번째 카테고리 이제 풀바디 모션 합성할 때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와요. 좀 뒤쪽 이게 첫 번째고 뒤쪽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포지션과 조인트 앵글에 대한 조인트 오리엔테이션의 관계는 이렇게 스위치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x는 각도 세타로 바뀔 수 있고 지금 질량은 관성 모멘트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리니어 모멘텀은 앵귤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하면 논문에도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써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헷갈렸는데 제 순서를 까먹었네요. 그래서 구한 이제 리니어 모멘텀 같은 걸 보면 점프하는 모션은 버티칼 지금 이제 리니어 모멘텀의 버티칼 x에 대한 그 모멘텀을 계산해놨어요. 모멘텀이 캐릭터 질량에다가 그 속도를 곱한 건데 처음에 얘가 주저앉았다가 뛰었다가 착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사람이 카트를 타는 건데 카트를 타면서 주변 그 바닥의 마찰력에 의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이제 지금 좀 초록색에서 지금 보이고요. 제가 이제 그 엑시스는 헤딩 엑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앵귤러 모멘텀인데 센터 오브 매스는 하나의 점이잖아요. 근데 센터 오브 매스에서 축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머리 쪽 방향으로 아마 축을 정해놓고 다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바퀴를 도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방향에 앵귤러 모멘텀을 측정을 해서 저렇게 논문에서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션 아날리시스가 끝난 거예요. 쟤를 이제 에디팅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면은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것이 포지션 값은 그냥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읽으면 그 센터 오브 매스의 포지션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뭐 수치적으로 한 번, 두 번 미분하면 속도랑 각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뭐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게 뭐 틀렸다 맞다 혹시 얘기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 질문을 하냐면은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이게 센터 오브 매스를 축으로 회전축을 잡았는데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월드에서 그걸 읽으면은 센터 오브 매스 축으로 읽은 오리엔테이션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 백덤블링을 하거나 뭐 기내학처럼 이렇게 돌거나 할 때 이 지금 회전축을 센터 오브 매스로 잡았는데 이 센터 오브 매스 축이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공중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션 데이터에서 그걸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해결을 봤다고 생각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일단은 이 월드 오리엔테이션도 값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봤을 때의 값이고 그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축이 바뀌는데 그걸 월드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은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구한 게 아니라 월드 축에서 구한 오리엔테이션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러면은 월드 코디네이트는 가만히 있고 센터 오브 매스에 딱 붙어 있는 그 회전축에 대한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속 매 시간마다 곱해줘야지만 그러면 사용자가 필요한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값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축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가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방향은 뭘 기준으로 정할 것이고 Y 방향은 뭘 기준으로 정할 것이고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그냥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회전축을 잡았다고만 나와 있지 그게 당연히 생각을 해봤을 때 월드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여기 딱 붙어서 이제 같이 돌아가는 지금 이 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거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돌고 있는데 축이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량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측정을 하려면은 그냥 픽스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게 그냥 붙어서 픽스돼 있고 못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특별히 논문에 설명이 없다면 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업벡터가 Y 방향이고 뭐 Z 방향이 뭐 앞을 쳐다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픽스를 시키면 문제점이 되는 게 지금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돌 때 사실 한 방향으로만 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돌아요. 한 방향으로만. 근데 에디팅을 하려면은 사용자가 그 한 방향으로 두는 축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에디팅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월드에서 재료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파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아티스트가 에디팅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도는 애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코디네이트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거를 레스트 포즈에서 PC에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레스트 포즈에서 PC예요? 네. PC는 갑자기 어떻게? 그럼 축이 3개가 나올 텐데. 어, 두 개는 대칭축 거치는 거나 거기에 수직한 축이랑 거기에 수직한 축 해서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월드 코디네이트 봤을 때 축이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사실 이 사람의 동작은 자기 입장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처음에 정한 다음에 그거대로 따라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과정 아닌가요? 같은 과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월드 코디네이터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로컬만 있다고 보면은 그 상태에서 PC에 굴리면 그 회전축이 나오는 거. 그쵸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역학에서도 회전 관성 모멘트가 그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PC에서 다이아고널 틈만 조금 고치면은 관성 그 텐서 구하는 식이 되는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구하면은 그냥 회전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게네시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고정된 회전축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그 회전축은 변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거야 뭐 그때 포즈가 바뀌면은 아이게네시스가 거기에 따라 바뀌니까 그거 뭐 그때 돌려서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이 뭐 같이 돌아간다고. 저는 지금 후자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뒤에서 아티스트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유즈풀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리저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티스트가 이거를 보고 저기 고치려면은 사실 축의 개수가 적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 모션을 보고 축을 3개를 뽑아놔서 이렇게 에디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실제로는 자기 로컬 입장에서는 지금 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사실 축 하나만 필요해도 아티스트는 그것만 수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 텐서 얘기는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문에 언급이 안 된 이유가 예. 아마 예. 이 이유 때문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 클래시컬 메카닉스 책에 보면 나온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축을 그냥 물체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네. 그냥 축을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 네. 알게시스 뭐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디팅 이제 따로 이제 작은 섹션으로 인터페이스랑 거기에 들어가는 컨스트레인트를 소개를 하는데 처음 거는 이제 당연하겠죠. 어떤 모션이 있을 때 내가 에디팅하고 싶은 타임 윈도우를 당연히 셀렉팅을 해야 되고 이제 엑시스가 6개씩 있어요. 그 리니어 모멘텀 XYZ, 앵귤러 모멘텀 XYZ 6개가 있고 또 포스도 XYZ 그리고 토크도 XYZ 이렇게 6개씩 12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해서 에디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동작 같은 경우는 이 버티컬 X에 대한 축만 선택을 해서 내가 더 많이 돌고 싶으면 많이 돌리고 덜 돌리고 싶으면 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세 가지는 이제 그냥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고 밑에 있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사람이 지금 유저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2개가 있어요. 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여기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모션의 듀레이션을 픽스로 할 수도 있고 뭐 픽스를 안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센터 오브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점핑하거나 이제 점핑했을 때 다음 랜딩할 때 착지할 때 제자리에 착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앞에서 착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데모 영상 계속 쭉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냥 발차기를 한다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로테이션을 하는 것은 듀레이션을 보통 고정을 해놓고 보여준 것 같고 왜냐면 착지하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센터 오브 매스 같은 경우가 파이널 센터 오브 매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점핑 모션의 컨스트레인트를 거는 것 같아요. 좀 멀리 뛴다거나 좀 뒤 뛴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편집하기 편한 방향으로 이제 에디팅을 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컨스트레인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그라운드 컨택 실제로 땅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풀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바디 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디팅 부분은 아까 똑같이 발차기인데 사실 원본 영상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지금 6개 엑시스가 있고 리니어, 앵귤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에 맞는 그 폴스 터미널, 폴스 프로파일이나 모든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초록색은 원본이고 지금 요 파란색 이 커브 곡선이 스케일 파라미터인데 이거를 조절해서 모멘텀 값을 올리면은 더 많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덜 돈다든지 그렇게 편집하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이거를 사용자가 크기를 키우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네, 좀 많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오리지널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까 똑같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어디랑 또 연관이 있냐면 아까 처음에 오버뷰에 나왔던 그 모션 신테시스에서 필요한 컨스트레인트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좀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센터 오브 매스를 먼저 맞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바디 파트를 맞춰야 되는데 센터 오브 매스를 맞출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있냐면 노멀라이즈드 다이나믹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색해보니까 사실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마 본인들이 처음 이름을 좀 맞춰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타임 스케일링 파라미터로 기존에 있는 그 다이나믹 지식을 다시 표현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말은 그러니까 원래는 t에 대한 함수였는데 어떤 시간축에 대한 스케일 팩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비율만큼 차이가 나겠죠. 리니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만큼 접근 변수를 바꿔서 다시 접근해주면은 그 타워가 뭐야? 시간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아 이게 미분한 게 아니라요. 미분한 게 그러니까 아니야? 예, 지금 제가 다른 표현 없었는데 그러니까 d 타우랑 dt의 그 그냥 비율입니다. 지금 미분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은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원래 접근 변수가 요거였는데 이걸 뭐 2배, 뭐 2분의 1만큼, 뭐 3분의 1만큼 그런 스케일 벡터 곱해진 새로운 시간 상수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케일은 안 되어 있고 오리지널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늘려서 뭐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가 작아지면 듀레이션이 작아진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 순서대로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 뒤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시간을 에디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의 인풋은 모멘텀을 에디팅하거나 폴스를 에디팅했을 때 저 C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뒤에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케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 내가 모멘텀이랑 폴스를 어느 정도 바꿨을 때 저 변화된 타임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찾는 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책에 나오던 그런 그림인데 오리지널 모션을 이제 접근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는 원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DT를 CD 타우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겠다면은 C 값에 따라서 이 네모칸이 우리가 잡은 그 시간 윈도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게 정적분이거든요. 이제 얘가 왜 있을까요? x 원래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은 상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적분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은 사실 얘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앞에 이렇게 이니셜 포지션, 유니셜 포지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게 왜 그럴까요? 사실 제가 미용남한테 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저건 그냥 말 그대로 초기치 같은데. 초기치. 근데 원래는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이게 없는 게 맞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근데 이제 t 순간에 그쵸. 처음부터 움직인 전체 변화를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에디팅을 하는 구간은 여기더라도 저 XT가 의미하는 거는 저기서부터 측정된 거를 이제 XT라고 해서 앞에 이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표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XT라고 표현 안 하면은 사실 없는 게 맞거든요. 정적분이기 때문에. 저기 적분이 아마 T1에서 T2 이렇게 돼 있는데 T가 어딘가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저게 지금 T라는 함수로 결과가 나오려면 근데 제가 저거는 조금 잘못 썼네요.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세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는 세타로 바꿔주고 질량은 단성으로 바꿔주고 같은 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은 이제 그럼 타임이나 모멘텀이나 폴스가 어느 정도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바뀌었을 때 저 시간 상수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고 그러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폴스랑 모멘텀을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햇이 들어간 게 이제 스케일 된 애거든요. 스케일 된 애고 그냥 이게 이제 다 x, y, z 값을 가지고 있는 3차원 열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s 스케일 벡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좀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도 좀 적혀 있는데 지금 S가 지금 MG한테는 사실 지금 등식이 성립은 안 하지만 지금 S가 지금 여기 곱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에디팅한 결과가 물리적으로 합당한 에디팅을 하고 싶은데 중력까지 스케일이 돼버리면은 얘가 공중에 더 오래 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떨어진다고. 사실 가속도는 똑같아야죠. 그래서 지금 논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사실 MG는 인터널 포스거든요. 인터널 포스는 건들지 않고 익스터널 포스에 대한 것만 에디팅을 하겠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사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MG는 스케일이 안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저 이제 모멘텀을 적분을 해가지고 앞에 나온 이제 리니어 모멘텀과 이제 포지션 간의 관계를 쓰면은 적분 텀을 없앨 수 있어요. 논문에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다 쓰기에는 좀 복잡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일단 쓰면은 그러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한 센터오브레스의 트레이토리는 x 해시 붙은 건데 타임 스케일도 이제 됐겠죠. 그걸 맞춰서 타우가 들어가는데 이전에 있던 트레젝토리와 그리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에디팅을 했던 그 모멘텀의 해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두 개를 사실 몰라요. 사실 시간 상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얘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폴스는 사용자가 에디팅을 했는데 그에 맞는 시간 상수를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안 구했어요. 아직 모르죠. 근데 사실 얘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야 그럼 전체 트레젝토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C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파이널 컨디션을 씁니다. 내가 어떤 에디팅 하고 싶은 타임 윈도우를 정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아까 포지션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제 0부터 t초까지 있는데 내가 t초인 순간에 이제 t초인 순간에 이니셜 포지션과 파이널 포지션의 그 위치를 이제 델타라고 정해주면은 이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CT가 이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CT는 파이널 컨디션에 대해서 구했고 그 이제 상수 상수 C를 집어넣으면은 사용자가 구하고 싶은 이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 싶은 X 헷 새로운 센터 오브 매스 트레이토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에디팅이 안 되는 원래 모션의 이니셜 포지션과 파이널 포지션 양 지금 얘랑 같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해시랑 해시 없는 거랑 지금 같다고 해놓고 지금 같은 값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논문에서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영상에서 나온 부분의 일부 부분을 캡처를 한 건데 지금 요 진한 초록색이 원래 트레젝토리거든요. 그리고 스케일 팩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큰 보이는 애가 에디팅 된 건데 지금 왜 제가 저렇게 가정했냐면은 양쪽 끝에가 같아요. 양쪽 끝에 지금 모멘텀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모멘텀이 안 변했다는 얘기는 원래 트레젝토리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쉽게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요 식에서 우리가 몰랐던 게 요거는 에디팅한 거고 이거 원래 있던 거고 이것도 원래 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상수고 C 햇이랑 제가 X 햇을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얘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X 햇 제로도 이미 그러니까 새로운 모션 트레이토리의 초기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얘도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두 개가 같다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모르는 게 C랑 X 햇이랑 X 햇을 모르는데 그냥 요것만 같다고 해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포지션 XT는 사용자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줘도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터 오브 매스는 그렇게 구했고 센터 오브 매스가 변했을 때 나머지 팔다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논문에서 수식은 전혀 아니고 딱 자코비안 식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논문들 이미 좀 예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레퍼를 했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조인트 앵글이거든요. 팔 다리의 조인트 앵글이고 이제 V 같은 경우는 벨로시티 피드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원래 모션과 그리고 사용자가 에디팅했던 원래 모션의 그 차이만큼 비례해서
조인트 값을 조정하겠다. 근데 그 비율이 자코비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코비안의 정의가 센터 오브 매스 차이가 변화량 분의 조인트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에디팅 된 거고요. 이게 에디팅 안 된 건데 지금 이 V가 원래 그냥 V가 아니에요. 그냥 차이만큼에 대한 벨로시티 피드백 값이에요. 그냥 딱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속도가 아니고요. 그 피드백 값만큼이 여기 들어가서 자코비안은 이제 다른 래퍼한 논문을 이용해서 구했다고만 나왔지 딱히 막 취식으로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논문들 조금 보긴 했는데 또 논문이 또 한다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꼭 공부를 해야 이런 논문도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걸로 피드백을 주고, 근데 이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피드백을 줬을 때 V 센터 오브 매스가 들어가면 여기 Q에 나와 있는 건 센터 오브 매스의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점프를 내가 할 때 더 높이 뛰고 싶으면 이 센터 오브 매스 오리엔테이션 더 많이 부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포지션에 대한 또 속도를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조인트 포지션에 대한 그 차이를 가지고 피드백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두 번째가 사실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몸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얘기할 때 그 루트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잡에서 본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각각의 조인트는 보통 이제 그 상대적인 조인트 앵글로만 표시해도 그 위치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굳이 왜 조인트 앵글 포지션을 피드백을 또 넣는지에 대한 설명은 논문상에서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없어도 여기서 이미 조인트 앵글에 대한 차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더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저자한테 질문을 해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스테이블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뭔가 궁유지식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이 KC1, KP, KJ 이제 포지션 조인트 이제 그런 에크로님인데 지금 그게 이제 피드백 게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들이 튜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누가 제일 값이 높냐면은 사실 얘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센터 오브 매스가 제일 잘 따라가니까 센터 오브 매스 게인을 제일 높게 줬고 뭐 그 다음 순서로 줬다고 하는데 아마 뭐 언스테이블한 값이 언스테이블한 모션이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중간에 스샷을 찍은 게 점핑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초록색 바지가 원래 모션이거든요. 더 뛴다면은 센터 오브 매스 오리엔테이션도 바뀌어야 되고 파일 조인트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아까 그 피드백 자코비안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랜딩할 때는 사실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근데 너무 빨라서 조금은 다르겠죠. 다르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젝트들을 쭉 보여드리면 백덤블링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아까 제가 그 보통 로테이션 하는 동작은 모션 듀레이션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게 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착지하는 시간은 거의 같거든요. 높이만 그냥 달라지고 그리고 점프하는 것은 당연히 듀레이션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눈 늦게 떨어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근데 방금 저런 거 같은 경우에 뛰어가는 높이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요거요? 그러니까 앵글은 같지만 포지션이 사실 다를 수 있는 이거요? 예를 들면 저런 것도 그렇고 그럴 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트레젝토리에서 포지션을 근데 이거는 포지션 컨스트레인트를 못 준 이유가 우리가 모멘텀을 편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기존 모션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방향으로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에디팅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 수식에서 아까 그렇죠. 앞에 아까 질문한 거에서 제가 말한 거였는데 아까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했던 요거. 네, 거기서 포지션이 이제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방금 같은 경우에 그 몸에서의 조인트 앵글은 똑같아도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센터 오브 매스 위치만 알면 사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앵글은.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허리 더 많이 굽히는 거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 차이만 있어도 알 수 있는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미용론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동작에 대한 피드백 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좀 더 이제 보면은 재밌는 동작이 많은데 이런 것들 좀 징그러운데.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앞으로 가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따로 캡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뛰는 건 사실 저렇게 앞으로 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뛰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조정해서 하고 있고 옆으로 도는 모션도 좀 더 옆으로 돌 수 있고 이거는 한 번 좀 더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게 모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캡처한 것도 타임 윈도우를 각각 잘라가지고 연속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보시면 이거만 보셔도 돼요. 이거만 좀 빨리 가거나 그래서 점프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앉는 거죠. 두 바퀴씩 돌고 얘는 그냥 원래 한 바퀴 돌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마지막 파이널 리절트를 보여주고 구현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좀 지금 일단은 다이나믹스가 갖추진 환경에서 한 것 같아요. 저렇게 마찰력도 있고 뭐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툭 쳤을 때 반응도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어디랑 어떻게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몇 가지 이제 좀 혼자 생각해본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리미테이션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뭐라고 써냐면은 그 포스나 모멘텀을 에디팅하는 것보다 트레이토리를 에디팅하는 게 더 사실 아티스트한테는 직관적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트레이토리 자체가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값이잖아요. 사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에서는 내가 모멘텀을 조정하면은 얘가 어떻게 뛰는지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서 뭐 인투이티브 뭐 직관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제일 직관적인 거는 그냥 트레이토리 자체. 그러니까 모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포지션과 앵글 값을 그냥 바로 에디팅하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사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했는지는 이것도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모션 데이터를 한 번 미분했을 때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두 번 미분했을 때 포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딱 이 레벨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를 에디팅하거나 모멘텀을 에디팅하거나. 근데 이 전체 과정이 뭐냐면 그냥 인버스 다이나믹스거든요. 거꾸로 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토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에디팅을 해도 이 모멘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근데 에디팅을 왜 그냥 트레이토리 단위에서는 에디팅을 안 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계속 그렇게 풀었거든요. 비교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모를 잘 보면은 로코모션은 안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는 그 벨로시티 피드백 인티그레이션 테크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로코모션을 풀기에는 적합한 자코비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걸어가다가 사용자가 조금 에디팅을 했을 때 얘가 뛰어가는 동작은 분명히 뭔가 다른 자코비안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다른 논문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걷다가 뛰는 모션을 한다고 하면 좀 고려해야 될 게 많겠죠. 풋 컨택도 해야 되고 스케이팅 같은 것도 참고해야 되고 일단 여기서 이제 리미테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리미테이션은 딱 점프 모션 제자리에서 좀 떠있는 모션 정도밖에 안 되고요. 풋 컨택을 다루고 있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벨로시티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딱 봤을 때는 로코모션도 굳이 물리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데이터 상에서 저 자코비안의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또 이것도 또 새로운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 또 언급되어 있는 게 쿼지스태틱 모션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용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뛰는 동작이 없는데 앞으로 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 준정적이라는 모션은 뭐 농구할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통통 공을 튀기는 것도 사실 모멘텀이 거의 없잖아요.
그 제자리에서 하는 동작 같은 것들은 이제 에디팅을 하기 좀 힘들다 표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림브 단위로 컨트롤하는 게 이제 더 유즈풀할 것 같다라고 리미테이션 디스커션 섹션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린더로, 그러니까 몸 전체를 실린더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팔이랑 다리도 좀 모멘텀을 고려해서 에디팅을 하면은 더 펜션이 되지 않을까. Is the input motion?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수식 볼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스케일 파라미터가 컨스턴트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가 그냥 상수잖아요. 그냥 몇 배 늘렸다. 그러니까 전체 듀레이션에 대해서 뭐 1.5배 늘렸다고 0.5배 늘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상수 아닐 것 같거든요. 얘는 이게 스케일 파라미터예요. 이게 스케일 파라미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수면 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상수였다면 이게 직선으로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돼가지고 동작이 탁 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것도 딱 봤을 때 이게 타임라인이고 이게 이제 모멘텀 크기인데, 지금 딱 봐도 이 스케일 파라미터를 시간에 대한 값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에디팅된 그 트랙토리도 에디팅된 그 모멘텀 트랙토리도 여기는 1이 곱해져가지고 아예 변화가 없고, 여기서 이 크기만큼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스케일 파라미터를 왜 상수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지. 유저가 예. 그 건드리는 파라미터 자체는 상수인데 그냥 시스템 내에서 그냥 이 값이 상수다. 이 값이 상수. 근데 수식에도 앞선 수식에도 그 S 대문자 S가 곱해 있잖아요. 사실 그 S 자체도 수식상을 표현하면은 그냥 S가 아니라 ST로 표현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승경 말 들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컨스턴트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냥 용어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는데,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인풋 모션에 대한 인풋 모션을 이렇게 쫙 모션 캡처 해놨고, 그거를 에디팅을 할 때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갔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말을 계속 몇 군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이상적으로는 앞으로 가는 모션, 그러니까 카트를 타고 앞으로 가는 모션, 그리고 그냥 공중에서 도는 동작 정도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버티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프를 했을 때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익스터널 폴스가 계속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통크 틀어가지고 모멘텀 컨저베이션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쓰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앵귤러 모멘텀도 컨저베이션 되면 안 돼요. 이 시스템에서는. 왜냐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지금 앵귤러 모멘텀이 자기 관성에다가 그 각속도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실린더를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실린더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 몸은 실제 모션 데이터도 모션 캡처에서 나온 데이터도 분명 그럴 것이고, 이게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머리가 움직일 때 이 아이가 계속 시시각각 변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함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수라고 가정해놨는데, 원래 계속 이게 만약에 각속도가 올라가면은, 회전속도가 기변화 같은 경우에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몸을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그럼 관성 모멘텀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i는 상수라고 해놓고 요 각속도는 실제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해도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감소해도 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앵귤러 모멘텀도 뭐 컨저베이션 된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컨저베이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언급된 게 아니라 이건 제가 그냥 왜 페이퍼에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아까 그 피드백 그거 넣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뭐지 보니까 제자리 점프할 때도 더 높이 포스를 주면은 더 아래로 더 가라앉는 피드백을 줬잖아요 아까. 예. 그게 그 약간 복원력 같이 해가지고 F는 KX 해가지고
더 높이 뛰게 하려면은 더 뒤로 갔다가 힘을 더 줘라 뭐 그리고 방금도 저기 세타를 더 빨리 하려면은 예. 더 뭐지 애초에 좀 더 많이 꼬아서 더 빨리 돌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건 컴pen세이션 준 거 같아. 예, 근데 그건 맞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발생하는 걸 풀려고 했다면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저베이션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는 가속도가 커지면은 관성은 뭐 내려가겠죠. 그래야 두 개 곱한 게 계속 일정한 값을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근데 i는 픽스를 해놓고 이 각속도는 실제 모션 데이터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L이 보존이 될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 데이터 나오는 것도 보면 L이 막 이렇게 일정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좀 의문이어서. 근데 일단 결과는 잘 나왔으니 크게 뭐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격하면서 질량도 측정이 돼요 같이? 그러니까 질량도 그냥 정해놓고 한 거고 이너셔도 원통으로 그냥 그 사람 무게가 70kg면은 70kg짜리 그 반지름이 만약에 한 10cm짜리에 70kg짜리 원통이다라고 하고 그냥 i는 그 고정된 값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때 그냥 집어넣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실제 로켓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뭐 매력도 존재하고 마찰력 뭐 기타 뭐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좀 이상적인 모멘트 컨저베이션이라고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이렇게 에디팅할 때 다이나믹스 같은 거 쓴 사례가 없어요. 있어서 이 사람들 랩한 게 크게 논문이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조금 오래된 거라서 2개는 영상을 제가 일단 못 찾았고 하나는 영상이 있다 그랬는데 전원에만 나와 있는 거 펜프밖에 못 봤는데 영상 하나 찾았을 때는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논문은 딱 이제 회선에 대한 것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릴레이티드 워크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러한 폴스나 모멘텀 에디팅을 가미한 논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논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프리비스 워크를 아예 빼버렸거든요. 조금 그런 거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던 거를 다 합한 걸로 보여요. 조금 더 결과는 예쁘게 잘 나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